이 바이크는 제가 가장 먼저 시승했던 BMW 모터사이클입니다. 높게 치켜오른 핸들바, 그리고 심장보다 앞으로 다리를 뻗는 크루저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BMW라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바이크예요. 그래서 중고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재미있게 타고 있었죠. 그런데 R18이라는 새로운 녀석이 등장합니다. R18은 BMW가 만든 크루저라는 개념을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선보인 녀석이에요. 스로틀을 힘껏 비트면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대포 같은 가속력, 그리고 느긋하게 달릴 때는 차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면서 크롬의 광택을 도로 위에 날리면서 천천히 달려도 즐거운 크루저의 정수입니다. 노출된 샤프트가 돌면서 과거 클래식 바이크의 매력을 함께 뽐내고요. 친구들과 함께 도로 위를 달릴 때는 정말 즐거운 장르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까남의 까남입니다. 시승을 하다가 그냥 꽂혀버렸어. 충동구매를 해버렸어. 여기 지금 나가고 있는 유료 광고 영상, 이거는 왜냐면 할인을 받아서 넣은 거야. 그냥 할인만 받았어. 내 돈 내산이야. R18은 BMW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선보인 공랭 박서 엔진이 달려있어요. 자동차에선 사라졌죠. 지금 뭐 전기로 바뀌는 시대니까요. 모터사이클에서도 공랭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유로5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배기가스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점차 순행화되거나 앞으로 나올 전기바이크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환경규제 기준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엔진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완전히 새로운 공랭 엔진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BMW는 왜 이걸 만들었느냐? BMW 모터라드는 2023년에 100주년을 맞아요. 100주년을 맞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자신의 브랜드의 근간이었던 공랭 엔진을 이대로 역사 속으로 묻히게 할 수 없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수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바이크입니다. 박서 엔진이라는 건 박서가 글러브를 맞부딪히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박서 엔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보통 엔진은 위아래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진이 누워있어요. 실린더가 옆으로. 무게중심이 낮죠. 또 한 가지 특징, 크랭크가 이 방향으로 돌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회전하는 속도가 높을 때는 더 안정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서 엔진은 저속에서는 뭔가 엔진이 막 고동감 두둑두둑 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 토크가 고속만 되면 너무 안정이 돼. 박서 타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 바닥에 박힌 것처럼 막 쫙 나가는 그 느낌 받은 적 있지. 이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더 안정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래. 좌우로 엔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 냉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 이 엔진이 처음에 어디서 왔다? 비행기에서 왔습니다. BMW는 원래 비행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인데 프로펠러 비행기에 쓰이던 그 엔진이 스타쉐이프트, O형 엔진, 레디얼 엔진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엔진에서 다른 실린더 다 떼어내고 두 개만 남긴 게 바로 박서 엔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박서를 타시던 분들은 그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새로운 엔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박서 엔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 규제가 나날이 엄격해지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박서 엔진도 지금은 R9T 같은 일부 기종을 제외하고는 순행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엔진의 경우는 과거의 박서 엔진과 형태도 비슷해요. 거기다가 라이더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엔진 위에 있는 두 개의 막대기예요. 푸시로드라고 불리는 겁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쫙쫙 나와 있죠. OHV, 오버헤드 밸브입니다. 근데 밸브는 위에 있는데 캠은 밑에 있었어. 그 캠이 돌아가면서 밸브를 움직이게 하려면 연결해주는 막대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푸시로드라고 하는 막대기가 들어가는 통이에요. 이 엔진은 OHC 엔진입니다. OHC 엔진이지만 구조적으로 옆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밸브는 여기에 있는데 캠은 다른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푸시로드가 있었습니다. 박서 엔진 타시는 분들 그 박서 엔진엔 다 있어. 본 적 없다고? 왜냐면 밑에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위에 넣은 이유가 뭐냐? 명백하게 할리데이비슨 겨냥한 거야. 야, 우리도 있는 거야. 그거 뭐 니네만의 특징 아니야. 원래 있었어. 그래서 위에다가 좀 강조하는 의미로 엔진을 방향을 바꿔서 위쪽으로 푸시로드를 강조해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배기량 써놨잖아. 1800cc라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세 가지. 몇 cc예요? 얼마예요? 몇 킬로까지 나가요? 그거 들으면 오토바이 오래 탄 사람들은 경기 일으켜. 미칠 것 같아, 그 질문 때문에. 왜냐면 신호대기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저씨 이거 몇 cc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돼. 그냥.
이 바이크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저 컬러야. 블랙 스톰 메탈릭이야. 이 까만 정도가 다른 까망이랑 약간 달라. 거기에 들어간 저 핀스트라이프,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저 두 개의 줄을 핀스트라이프라고 불러요. 과거 BMW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겁니다. 손으로 그은 거야. 붓으로 그은 저 핀스트라이프, 이거는 퍼스트 에디션에만 있습니다. 로고도 봐봐. 아주 옛날에는 BMW 로고 옆에 저렇게 나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옛날 로고를 그대로 저렇게 박은 거야. 퍼스트 에디션 특전이 하나 더 있어. 퍼스트 에디션을 사면 이 박스를 주거든. BMW 모토라드 R18 퍼스트 에디션. 오토바이 그림이 아니라 엔진 그림 넣어놨잖아. 오토바이 사는 게 아니라 엔진을 사는 거지. 달리지 않으면 식지 않는 공랭 엔진의 그 철학을 사는 거야. BMW 모토라드 Make Life a Ride. 이 책은 BMW 역사가 다 담겨있는 책입니다. 컴프레서 달린 과거의 레이서예요. 모토GP에 BMW가 아직 참가하던 시대, 이런 거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쫙 있고, 근데 있잖아, 비행기 R1100 시대에 쓰였던 그 박스 엔진인데 그걸로 지금 비행기 날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이걸로 요 로고를, BMW의 옛날 로고인데 요거만 달아도 뭔가 바이크가 한 50년은 더 나이 먹어 보이잖아. 벨트가 또 들어있네. 가죽 벨트. 와, 벨트는 좀 비싼 거로 지금 뭐냐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비싼 거 넣어주자. 그리고 요게 들어있네. 모자. 요거는 나한테 안 어울리니까 구독자 누구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장갑이 들어있어. 여기 때 안 묶게. 요거 딜러에서 달아드려요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해서 달아라. 내가 놀랐던 건 서스펜션이 너무 좋아요. 이런 큰 바이크의 경우는 앞 서스펜션이 차체를 못 이겨서 약간 낭창낭창 되는 경우가 있는데 BMW다워. 딱딱하게 노면을 딱딱 잡아주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런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는 무게중심이 아주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차체 요동이 너무 심하고 오히려 뒷브레이크가 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모터사이클은 뒷브레이크를 거의 쓰지 않고 속도를 줄이기 위한 용도보다는 차체 자세 제어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크루저 바이크의 경우는 뒷브레이크가 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석대로 하면 어쨌든 프론트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야 가장 효율적이에요. 서스펜션이 탄탄하기 때문에 프론트 브레이크로도 속도가 완전히 죽습니다. 뒷브레이크를 안 써도 될 정도로 프론트 브레이크만으로 이 큰 차체를 제어할 수 있어. 저 브레이크 누가 만들었다? 브렘보야. 브렘보 바이크인데 브렘보라고 안 써놨잖아. 야, 니네 이름 지우고 우리 이름 넣어, 이렇게 된 거야. 브렘보가 설계한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브렘보가 설계하지 않아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BMW의 브레이크 철학이 브렘보의 그것보다 앞서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은 손댈 데가 없다. 믿어도 된다.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런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는 각자의 개성에 맞게 바꾸는 게 이 바이크를 즐기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바이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보내는 시간 같은 것들도 크루저를 즐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굳이 저는 아메리칸 크루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게, 이런 형태의 바이크들을 아메리칸 크루저다, 미국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과거의 모터사이클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BMW도 1930년대 40년대에 생산했던 모터사이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점점 진화해와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진화를 멈췄다 그래서 그게 걔네가 오리지널인 건 아니거든. BMW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바이크 헤리티지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지 그 브랜드를 따라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를 저먼 크루저라고 부르고 싶어요. BMW 박서 엔진은 2004년부터 밸런서가 들어가요. BMW 박서는 크랭크가 왼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감으면 오른쪽으로 샥 돌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옛날 박서들은. 2004년부터는 그 진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밸런서를 넣었어. 감아도 오토바이가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엔진은 고동감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밸런서를 없앴어. 시동 걸다 깜짝 놀랄걸? 오토바이가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넘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흔들리는 거 봤어? 내가 흔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살짝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엔진은 초보자들이 뭐 가볍게 운동화처럼 타라고 만든 바이크는 애초에 아니에요. 이 엔진의 존재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바이크다 보니까 일부러 강조한 거야. 나중에 전기모터 슝슝슝 하는 거 타는 시대에는 이런 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 마지막으로 사두라고 일부러 이렇게 개성적으로 세팅한 거예요. 저속에서는 그 거대한 엔진의 존재감을 충분히 맛볼 수 있고, 고속에서는 그 때문에 얻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절묘하게 세팅이 돼 있어.
엔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매료될 수밖에 없어. 타고 달리고 있으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을 때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프로펠러 비행기 타봤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지금 영상 들어갈 거야. 제가 비행기에 타고 찍은 영상입니다. 이 비행기가 뭐냐, 리모아 가방, 융커스 비행기의 문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모아가 2차 대전 때 소실돼서 설계도가 사라진 비행기를 복각해서 다시 만들었어. 그 엔진이 뭐다? BMW 엔진. 이 영상에 나는 그 소리가 여기서도 나. 고속으로 달리고 있으면 돌아갈 때 부악 하는 엔진 소리가 나는데 그 엔진 소리가 뭔가 지금 레이팅 타본 사람들은 맞아 할 거야. 지금 맞아 하고 있죠. 배기음은 생각보다 안 커. 배기음 소리를 좋게 뽑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뽑고 조용하게 배기음을 만든 이유는 뭐냐? 엔진 소리 들으라는 거야. 타고 달리고 있으면 미친다니까, 그 엔진의 존재감에. 거기다가 거대한 엔진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비도 들어있습니다. ABS를 최초로 바이크에 집어넣은 게 누구다? BMW예요. 여기에도 당연히 ABS가 들어가고,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당연히 들어가. 또 한 가지, 힐 스타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 언덕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도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후진도 돼. 자동으로 후진이 돼서 자연스럽게 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모드가 3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또 끝내줘. 락, 롤, 그 다음에 레인 모드 3가지가 있어요. 락 모드는 락이야. 그냥 뿌악 가면 막 부다다다다 하면서 나가는 게 락 모드야. 롤 모드는 좀 부드러워집니다. 엔진이 저속에서 시내에서 달릴 때는 롤 모드로 달리면 부담 안 돼. 그 다음에 레인 모드는 뭐다? 비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탈 수 있는 모드가 따로 있어요. 총평 가겠습니다. 아직도 미러키 그거 타니? 유행 지났어. 자유를 위해서 탄다 그러잖아. 근데 왜 줄지어 달리냐고. 개성을 위해서 탄다며. 바이크 다 똑같아. 남자는 클래식한 거를 아는 거는 무척 중요하다. 클래스가 뭔지를 아는 게 클래식 아니야. 클래식은 그대로면 안 돼. 클래식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된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클래식이야. 최신 업데이트된 클래식. 이거 사. 안 살라 그랬는데 샀다. 그냥 이거 사. 제가 바이크를 구입한 곳은 한남동에 있는 모터라드 서울이에요. 20년 단골입니다. 가장 오래된 BMW 모터라드 딜러 중에 한 군데고, 다른 딜러 사장님들이랑도 다 친한데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깝고 오래 봤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모터라드 한남으로 와서 RAT는 구입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모터라드 서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웅 대리입니다. 모터라드 서울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정비에 대한 노하우나 팀워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AS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저희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출고보다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이제 인도받을 수 있으시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빠른 편이고요. 정기 점검과 차후의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꼭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젠가는 이라는 꿈이 사실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그냥 오늘 저는 구경만 하러 왔는데 면허도 없는데 구경만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최영웅 대리랑 친한 척 하시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모터라드에 대한 꿈을 키워보세요.